어쨌든 이거 누가 잘 되나? 잘 되겠지. 내가 새로운 제 삼각대로 촬영을 하는데 괜찮네 이거 생각보다. 해라 쌍년이 이거. 얘네 그래. 그래요. 이거 좀 쭈그려 앉아서 할까? 아니 이게 매실을 처먹으면서 해야지 이거. 당을 넣어주면서 해야 돼. 아이고. 예전에 뭐냐 거의 최초에 그 통화가 제대로 된 저기 통화가 뭐냐 청동이야. 예전에 화폐 보지족에는 저기 한 지역에서만 좀 유행이 있어서 좀 쓸 거야 그게. 근데 오래되기는 그게 다. 근데 제대로 된 화폐로서의 저기 역할을 하는 게 최초의 청동이에요. 금과 은은 나중에. 청동이 왜냐하면 비싸고 이것만 있으면 정복사업에서 어마어마한 어떻게 돼요? 노예와 영토를 확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갖고 싶어 청동은. 그래서 어떻게냐 청동이 예전에 보면 저기 창촉 단위하고 검 단위로 해서 어떻게 냐 거래가 돼요. 그럼 거의 무게에 따라서 무게를 재가지고 그럼 어디 가는지 어떤 무거운지 다 바꿀 수가 있어. 그것만 가져가는. 실질적으로 청동 창촉과 청동검이 어떻게 돼요? 예전에 기축 어떻게 보면 최초의 화폐야. 세계 기축 화폐야. 어디 가든지.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최초의 저기 화폐라고 보시면 돼. 그럼 그게 어느 때 저거냐? 생기기는 예전 홍산 때 생기는데 거기서는 크게 이게 퍼지지가 않아. 통용이 안 돼 화폐로서. 근데 어느 때 이게 화폐가 되냐? 이게 청동 제조 기술이 은나라 쪽으로 넘어서 은나라가 수출 품목으로 그걸 무역상들한테 팔면서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게 거의 기축 통화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 청동 꼭 청촉이 아니라도 청동으로 된 무슨 장식재나 아니면 청동 덩어리도 가치를 매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동을 갖다가 요만큼 이렇게 네모나게 금괴 비슷하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무게로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거래도 해 예전에. 그래서 화폐가 청동으로 예전에 저기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다가 이게 청동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전에 청동을 다 갖고 싶어 했어. 귀하고 어떻게 돼요? 쓸모가 많으니까. 뭐 정복사업 할 때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귀해. 그러니까 청동을 다 갖고 싶어 전 세계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 썼었어. 근데 청동이 어떻게 통화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이제 상실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해. 그게 언제냐? 한나라 한무제 때 어떻게 돼요? 철이 그때 어떻게 발견이 돼. 그러니까 철제 무기가 나와. 근데 철제 무기하고 청동 무기가 붙으면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청동 무기가 철제 무기가 나와. 근데 이 철제 무기가 철이라는 게 금속이 희귀하면 괜찮은데 이게 흔해. 철광석이 제일 금속 중에 제일 흔한 게 철이죠. 철광석이 제일 흔해. 그러니까 철광석을 뽑아내는 기술이 없어서 이게 귀할 뿐이지 철광석 여기저기 널려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철광석 대장장들이 많이 생기니까 철광석이 보편화가 돼. 그러니까 철값이 겁나게 떨어져. 상대적으로 청동값은 더 싸죠. 왜? 철보다도 가치가 낮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철보다도 가치가 낮죠. 그럼 왜 철은 왜 기축통화 안 돼요? 철이 흔하기 때문에 저기 통화로서는 못 나와요. 이게 통화로서 잠깐 쓰인 적이 있어요. 이게 철이. 근데 잠깐이야. 희귀할 때. 근데 나중에 대장장이들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막 전 세계 전역으로 대장장이들이 막 퍼져 나가. 저기 철광석을 뽑아내는 기술을 갖다가 대장장이 익혀가지고 하네. 근데 철광석이란 게 제일 흔한 금속이야. 철광석에서 이게 샘물을 녹여서 내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철이라는 금속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흔해. 흔하든 거야. 이게 실용적인데 흔해. 근데 실용적이고 흔하든 철보다도 더 어떻게 돼요? 가치가 더 떨어져. 그게 뭐야? 청동이야. 청동이 철보다 가치 더. 그러니까 청동이 어떻게 해요? 통화로서의 가치를 갖다 잃어요. 이게 철이 나오면서 청동이 통화로서의 가치를 잃어.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어. 가치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중국 사람들, 중국으로부터 사치품을 서역에서 많이 사러 와. 근데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 이게 종교적인 걸 이게 있어. 하여튼 금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중국에서 비단이나 도자기 사오려면 금땡이를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금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예전에는 저기 뭐냐, 청동이 이게 통용이 됐었어. 근데 청동이 어떻게 해요? 철보다도 더 가치성이 떨어져. 실용성이 떨어져. 철보다 약하니까. 근데 철이 어떻게 귀하면 다행인데 철이 흔해. 대장장이나 어떻게 쉽게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철이라는 건 소리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청동이 가치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화폐에서 가치가 어떻게 퇴출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 청동의 가치를 대신해서 떠오른 게 그게 황금이야. 그게 한나라 한무제 때 어떻게 돼? 철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야. 그 한나라 한무제 이후부터 어떻게 계속 어떻게 해요? 금이 어떻게 상인들 무역할 때 결제 수단이 뭐예요? 금으로 되는 거야.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금은 다 인정을 해줘. 어디 가든지 금은 가치성을 다 인정해.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한나라 한무제 이후부터 철이 나오면서 어떻게 냐, 기축 저기 화폐 저기 통화가 뭐냐, 금으로 된 거야. 금, 그 다음에 은이야. 금, 은. 그 다음에 동이야, 순서가. 금, 은, 동. 동은 한참 떨어져, 가치성.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게 예전에는 금괴나 금 뭐 이렇게 장신구 모양에서 덩어리에서 무게를 져요. 금을 무게를 져서 가치를 내가지고 거래를 했어. 근데 규격화가 안 됐어. 어떤 거 뭐 2만원고 어떤 금대기가 2만원, 2만. 아니면 장식대야. 그럼 기본은 무게로 재.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으로 무게를 재서 그 가치를 갖다가 그거로 증명을 해서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 근데 어떻게 규격화가 어떻게 금이 규격화가 안 됐어. 통영에서. 근데 그걸 최초로 규격화를 누가 시키냐? 그게 시저 때 시저가 그걸 어떻게 그냥 크레오파트라가 그걸 제안을 해. 저기 어제 시저의 얼굴을 그 어떻게 해요? 그 동전 이만한 동전에다가 주화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주화로 해가지고 그 저기 뭐냐 주조를 해가지고 그걸 규격화를 시키라고. 그럼 무게가 똑같아. 부피와 무게가 똑같은 순금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 그게 주화야. 시저 얼굴을 박은 그 주화. 이게 최초의 그 뭐냐 금을 갖다가 동전으로 어떻게 규격화를 시켜요. 부피와 무게를 규격화를 시켜. 순금의 무게와 저기 그 무게와 부피를 규격화를 시켜. 그걸 그리고 이걸 찍어낸 주체가 뭐야? 로마 제국이 찍어내. 로마 제국이 보장을 해줘. 이 가치성. 이게 최초의 국가가 보장하는 화폐의 가치성이 규격화가 된 게 로마 시저 때야. 이때부터 이제 저기 본격적인 금화, 은화, 주화 시대가 있어요. 이제 금화, 은화, 주화 시대가 오랫동안 로마 전역으로부터 서역에서는 그게 통화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 몇천 년, 하여튼 오랫동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